네, 여기는 발리입니다.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지금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살판 났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딱 겉으로만 보면 제가 뭐 인생이 아주 잘 풀린 그런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까지도 어찌 보면 불편한 시기를 겪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발리에서 가족들하고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 발리에서 풀빌라를 렌트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에 도전하는 영상을 5부작에 걸쳐서 올렸었죠. 이제 그 에어비앤비를 운영한 지가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고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첫 번째로 오픈했던 그 풀빌라에서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외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이것처럼 뭔가 휴가를 나와서 별장처럼 쓸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이 빌라를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처로서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 이렇게 사실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있다 4천만 원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게 과연 해외 에어비앤비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당장 생계가 목적인 어떤 생계형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로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으면서 시도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당장 생계가 목표라면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뭐 빌라만 빌려놓고 인력 세팅하고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탱자탱자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휴가 겸 여기에 와 있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실제로 저희가 1년 2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뭐 우기에 부엌에서 비가 샌다는 그런 CS를 받기도 했었고 또 전 세계에서 다양한 게스트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한 CS들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경험들이 뭐 가치가 없었다 너무 짜증났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CS를 담당하는 어떤 파키스탄의 비대면 직원들이 있었지만도 저희가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그 게스트들을 만족시키고 나쁜 리뷰를 받지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머리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환상을 갖고 어떤 사업이 그냥 돈만 투자하고 세팅만 해놓으면 돈이 공짜로 벌린다 이런 건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말들이 다 과장되고 허황된 사실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과장 광고에 속아서 소중한 돈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무튼 뭐 제가 불편한 시기를 보냈다는 게 이 에어비앤비 때문에 뭐 골치를 썩어서라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내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교육 코스를 운영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겉으로만 보면은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없는 한 해였어요. 아니 오히려 제 스스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안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 지경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한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IBC 2.0이라는 교육 코스를 거의 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거쳐갔고 저도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년에 한두 번 보통 4월이나 11월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3일 동안 전체 라이브로 무료 강의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이 무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만 해도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무료 강의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에는 그냥 이런 무료 강의가 너무 흔해져서 여러분들이 뭐 신청을 하고 나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종의 유료를 구매하라는 어떤 설명회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시간 뺏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무료 강의도 많아졌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그것을 잘 도식화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항상 라이브가 뭐 2시간, 3시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무료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강의를 통해서 결국에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분들이 제 유료 교육 코스에도 들어와 주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의 만족도도 괜찮았고요. 저는 1년간 운영되는 유료 교육 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2,000분 정도가 저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4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가격을 올려서 97만 원을 한참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29만 원 그리고 159만 원까지 올렸었습니다. 1년 교육 과정에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저는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붙여서 많은 코치분들을 이제 더 영입을 하고 교육생들이 늘어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너무 저한테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매출로 정말 고민을 겪고 있던 사업자분들이나 정말 위험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어찌 보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는 어떤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보람이 큰 어떤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시장을 보는 시선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 심하게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 강의 시장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희망을 파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희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내용이 갖춰져 있고 수강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기본이 안 된 채 우후죽순 교육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뒤처집니다. 이것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정말이지 너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불편했던 건 저 역시도 그런 구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온라인에서 성인교육 시장의 상품들을 보면서 정말로 피로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업은 강의를 판매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교육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세일즈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교육업만은 운영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회사가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80%의 직원들이 다 세일즈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력들만 있고 운영에 관여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면 그게 정상적인 교육회사일까요? 아니, 정상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윤리적인 형태가 맞느냐라는 질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많은 인원들을 직원으로 뽑아놓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고 강사랑도 수강료를 배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배를 불려야 하니 사실상 100만 원 내외로 구성해도 충분한 교육 상품들을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금액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과도하게 금액을 책정한 후에 사실상 돈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이 없는 중장년들을 혹은 쉬운 방법에 혹해서 충동구매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자극해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게 현재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죠.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위 강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체들이 모두 대부분 이런 형태의 사업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이 시장을 이 모양으로 만든 데에 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가르친 IBC 2.0 교육 코스를 수료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마케팅하는 법을 알려주는 마케팅 교육을 마케팅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마케팅 교육, 그걸 더 잘 파는 법을 알려주는 마케팅 교육, 이런 거는 사실 복제를 낳는 피라미드 스캠이나 다름없죠. 물론 제 교육을 받은 교육생분들이 다 이상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고 세상에 좋은 가치를 주고 실제로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매출 100억 이상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수출로 성공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종종 똑똑하지만 도덕적으로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극소수의 일부 수강생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이나 성취감이 정말 극도로 낮아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이 실제로 세상에 좋은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 스스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실 코치, 교육자라는 타이틀은 저에게는 굉장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주는 어떤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업을 계속하는 게 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IBC 2.0 교육 코스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2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수강생 행사를 열었는데요. 작년 마지막 연말 행사 때 공식적으로 이 IBC 2.0 교육 코스가 이제 운영이 중단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행사에 오신 수강생분들에게 저의 이런 생각들을 공유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그리고 제 삶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말이죠. 근데 더 이상은 그 시장에서 얽히고 싶지 않았고 별로 그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플레이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줄곧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 너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뭐야? 최종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간 공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사업자들을 돕는 어떤 현자, 전설 같은 현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종의 사업인들이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의 현자 같은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스타벅스에 어디에 가면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과의 잠깐의 대화로 우리 사업의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설 같은 인물인 거죠. 거기서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의를 하는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걸 초월한 말 그대로 현자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건데 말이 이상한데 아직 근데 저는 그 목표에 도달을 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고 금전적으로도 물론 지금 저는 계속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고 조언하고 하기 전에 여전히 경험해봐야 될 게 많다. 플레이어로서 더 뛰어봐야 된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제 마음 속에서 깊게 울렸던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어로 뛰고자 시작을 한 것이 크래킷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크래킷은 이걸로 초대박을 쳐야지, 내가 이걸로써 인생을 역전시킬 거야, 이런 사업 아이템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을 해보면서 내가 쓰고 싶은 온라인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느낌에 가깝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아쉬웠던 게, 해외에서는 너무나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적으로 쓰기에 이런 마땅한 도구들이 없어서 실제로 내가 코딩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전략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런 전략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코딩하지 않고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툴이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기획 단계에서 계속해서 제 아이디어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래킷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도 버그도 많고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구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아주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는 수강생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크래킷을 지금 초창기에 베타 테스터처럼 사용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월 거래액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사용 유저들의 어떤 의견들을 받아가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는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저도 아마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부딪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발리에 와 있고 일도 조금 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아도 좀 하고요. 물론 딱히 아직 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은 계속 찾아 나가야 되겠죠. 여전히 불확실하고 뜻대로 되는 건 없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표라는 지점, 내가 정해놨던 목표라는 지점에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결국에는 그만두게 됐을 때 그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 단계가 아니라 그 여정을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정의 과정이 가장 재밌었고 그 여정 중간중간이 가장 흥미로운 시간들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중간중간 컨텐츠로도 만들어서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무너져가는 모습과 또 작게 이기는 모습, 물론 많은 분들은 제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들을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에 중간중간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열심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참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 특이점이 바로 앞에 와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또 앞두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산업혁명 때처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실 아예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기 살기 돈을 막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년, 20년 뒤에 돈이라는 게 무의미해질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고민해보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도달하는 답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인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할 수 있는 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아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제 스스로 제 삶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만하게 사는 것,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사업에 도전을 하는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영상이 좀 두서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가 찍어보는 게 정말 처음이라서 원래는 항상 정갈하게 자 1 이렇게 하세요, 2 이렇게 하세요, 3 이렇게 하세요 이런 영상들만 찍었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한 것 같아요. 이전까지 제가 저의 스토리나 저의 이야기나 제가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 비슷한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봐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열심히 도전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이제 또 다시 빌라를 좀 고치러 가야 돼가지고 일을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